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첨단 기술력과 함께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튜닝 산업의 경우 정부가 육성에 나서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문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산업방송 제작 시설을 찾은 어린이들은 방송에 대한 지식을 쌓고 직접 뉴스를 만들며 꿈을 키웠습니다. SNU 공학 컨설팅 센터가 산업부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전문기관 매칭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에 나섭니다. 한 번에 수십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이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I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에서는 튜닝 산업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체 자동차 산업 규모에 비해 이 튜닝 산업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인데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크게 열려있는 튜닝 산업과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이동식 주방, 바로 푸드트럭입니다. 음식 재료를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물론 조리시설과 싱크대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도넛 판매에 특화된 푸드트럭 역시 첨단 제조시설을 갖추고 실제 주방의 모습을 완벽히 갖췄습니다. 푸드트럭은 자동차 튜닝 산업의 중심인데다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 있어 앞으로 그 시장 또한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스트릿 문화, 세계적인 그 푸드트럭 시장에 빠지지 않는 문화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장이.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하루가 다르게 첨단 기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차량 주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전후방과 백미러에 달린 4개의 카메라가 밑부분을 촬영해 위쪽에서 사방을 다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카메라로 앞뒤만 보던 기존 시스템에 비해 안전면에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좁은 길을 운행을 하실 때 이제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사각이나 주변에 있는 사물들, 그 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약 5천억 원 규모. 정부가 나서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자동차 관련 애프터 마켓 시장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책 대신 마이크와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뉴스를 제작해보며 미래의 꿈을 키웠는데요.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이 함께 마련한 기술문화 탐방 현장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기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8일 누리꿈 스퀘어 공동제작센터에서는 서울 마포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술 문화 탐방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40여 명의 초등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스튜디오를 비롯한 방송 제작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생생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평소에 기능을 잘 알지 못했었는데 여기 와서 체험해 보니까 더욱더 좋았었고 프로듀서라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산업방송 제작 스튜디오에 모인 아이들. 직접 앵커가 된 뉴스를 진행하고 기자가 된 어린이는 마이크를 손에 쥔 채 진지한 표정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10여 명이 한 줄을 이뤄 역할을 분담한 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실제 뉴스 제작 현장을 방불케 합니다. 무엇보다 방송이 꿈인 아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나중에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 기자가 되었을 때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화면에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았던 체험이었어요. 협력을 통해 뉴스를 가장 잘 제작한 조에게는 심사를 거쳐 상장과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립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산업방송 제작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기술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을 줄 수가 없어서 마포구 내에서 여기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과 연계를 하여서 아이들이 진로에 다양한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앞서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과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산업기술 문화체험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제품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기술사업화 성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공학컨설팅센터가 주관 기관으로 참여했는데요. 올해는 자금 지원과 더불어 전문기관을 매칭해주는 지원이 함께 이뤄집니다. 서울대 공대가 보유한 기술 자산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앞장서는 SNU 공학컨설팅센터. 기업의 기술적 에러를 진단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전문가를 연결시키는 산학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해결한 기업의 기술적 문제도 100건이 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산업부의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며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SNU 공학컨설팅센터는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습니다. 특히 자금 지원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 사업과 달리 올해는 전문 기관을 매칭시켜 기술 사업화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기술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 기관과 연계해 기술 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에 나섭니다. 기업들이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전문 기관을 만나고 찾는데 매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한 이제 기술 사업화에 대한 사업 이후에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기술 사업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자금에 전문기관 매칭까지 한층 진화된 기술 사업화 사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사업화 성공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산업방송 채널I와 한국바이오협회가 함께 마련한 바이오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단 한 번의 검사로 수십 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적은 비용으로 빨리 병을 찾아낼 수 있을 텐데요.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이 이러한 기술 개발의 성공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사람의 병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진단 기술은 바이오 업계 내에서도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질병의 종류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최우선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바이오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신진단 기술을 개발해 화제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PCL 주식회사는 SG캡이라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멀티플렉스 진단, 즉 한 번에 여러 개의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한 가지 질병을 진단하던 기존과 달리 한 번에 64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3차원의 솔젤 고정화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민감도를 제공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헌혈된 혈액의 바이러스 유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 안전한 혈액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혈액이 안전하게 수혈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의 유무를 진단하는 스크리닝 시장입니다. 현재 그 수혈 시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160억, 전 세계적으로는 수조 15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국, 브라질 등의 특허로 등록되는 등 기술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혈액원 시장의 특성상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인 상황에서 최근에는 브라질 혈액원과 1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독일과 유럽 등의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PCL은 이 밖에도 개인이 직접 독감과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는 등 진단 시장에서의 독보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무엇보다도 저희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진단 시장의 80% 이상이 저희 기술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회사로도 거듭나고자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단 기술. PCL은 속도와 정확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 진단 시장에서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며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입법 도입 시 사전 단계에서 기업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인베스트 코리아 플라자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투 규제 정보 포털 시스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외투 규제 정보 포털은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코트라가 함께 운영 중인 규제 정보 포털 기능을 영문화하고 아이옴부즈만 포털과도 연계해 서비스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15,000여 외투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한편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투 규제 정보 포털은 시범 운영을 거쳐 27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재창업자 60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화 지원에 나섭니다.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올해 35억 원 규모로 처음 도입됐으며 우수 기술력을 가지고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에게 제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멘토링 평가를 통해 창업자의 사업 아이템과 의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60명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기업인에게는 시제품 개발과 창업 준비 비용 등 단계별 사업비를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중 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최대 수혜 분야는 소비재, 업종은 화학과 전자, 농식품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트라는 지난 21일 한중 FTA 업종별 효과와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 특성상 가격 경쟁력 향상과 시장 진출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소비재라고 밝혔습니다. 또 업종별로는 관세 철폐 효과에서 화학 기계가, 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에서는 화학과 전기 전자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는 초중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초등학교는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 수업이 신설되고 중학교는 선택 과목인 정보가 2018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전환됩니다. 고등학교 역시 심화 선택 과목인 정보가 일반 선택으로 바뀌고 대학교는 올해 하반기까지 8개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가전산업 기술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중국의 기술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의 기계 전자제품의 현시 비교 우위 지수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12.9%가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7% 상승하는 데 그쳤고 일본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4기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안을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20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저유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교역 조건이 10개월째 호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6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을 보면 지난달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100.0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9%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10달째 상승 행진을 이어가는 수치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스마트 공장과 관련한 국가 표준 마련에 나섭니다. 국표원은 지난 27일 발표한 스마트 공장 표준화 추진 전략에서 표준 영어와 스마트 공장 구축 참고 모델을 제공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 부조화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도 산학융합지구 신규 지원 대상으로 부산의 한국해양대 컨소시엄과 여수의 전남대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두 컨소시엄에는 5년간 국비 120억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다음은 기업 채용 정보입니다. 현대 다이모스에서 각 부문별 경력 직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은 3년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원서 마감은 7월 31일입니다. 인포마스터에서 정책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할 신입과 경력 직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7월 31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노비즈가 하반기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신입과 경력직을 모두 모집하며 학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서 마감은 8월 1일입니다. 탑비즈에서 하반기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며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집합니다. 8월 1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엔코가 각 부문의 경력 직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자 이상, 경력은 2년 이상을 필요로 하며 8월 2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학력과 경력에는 모두 제한이 없으며 원서 접수는 8월 6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행사 정보 알려드립니다. 광복 70년 과학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제19회 대한민국 과학 창의축전이 열립니다. 오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킨텍스 제1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장수 프랜차이즈 박람회인 제40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가 코엑스 비올에서 열립니다.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국내 유일의 다이어트 국제 전문 전시회인 2015 세계 다이어트 엑스포가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엑스 A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정보와 행사 정보였습니다. 가전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이제는 여객기까지 만들어 보잉과 에어버스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우리 산업도 힘을 잃지 않도록 고도의 기술 개발과 고부가치 산업 창출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채널I 뉴스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